여러분, 이란 전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카르그 섬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미국이 이 섬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섬은 이란 본토 해안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면적은 여의도의 약 7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거점입니다. 참고로 최근 이란의 실제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150만에서 170만 배럴 정도인데 그중 90% 이상이 바로 이 카르그 섬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최근 기준으로 약 200만에서 280만 배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섬 하나가 우리나라 2.51에서 3.5일치 소비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 거죠. 섬 곳곳에 설치된 대형 저장 탱크에는 현재 약 1,800만 배럴의 원유가 가득 차 있고 최대 저장 용량은 3천만 배럴까지 됩니다. 그야말로 이란 경제의 심장이자 사실상 유일한 숨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을 미군이 장악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뽑아버리듯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인 거죠. 결국 향후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의 타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작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 등 약 90여 개의 군사시설만 정확히 때렸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석유 인프라는 절묘하게 피해간 모습입니다. 석유 시설을 섣불리 파괴했다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 전 세계 유가 폭등은 막으면서도 이란 정권의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민 아주 계산된 압박 전략인 셈입니다. 현재 이란은 물가 상승률이 이미 60%를 넘어서며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턱까지 다가간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는 사실상 붕괴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카르그 섬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수천만 달러의 수익이 그대로 사라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이 숨통을 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전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재 중동 해역으로 향하는 해병대 전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제31 해병 원정대 약 2,500명입니다. 이들은 대형 상륙 강습함 트리폴리함을 타고 이동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작전 방영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 본토 샌디에이고에서 제11 해병원 정대까지 추가로 급파됐습니다. 두 전력을 합치면 무려 5,000명 규모의 해병 전력이 동시에 중동에 집결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해병대만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미 육군 제82 공수사단 소속 신속대응군 3,000명도 별도로 투입대기 중입니다. 이 부대의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속도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단 18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낙하산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란 내 공항이나 핵심 시설을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장악하는 겁니다. 두 전력의 역할 분담도 매우 명확합니다. 해병대가 공기부양정 LC, AC를 이용해 해안으로 중장비를 쏟아부을 동안 공수부대는 내륙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방어선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죠. 즉 해상과 공중이 동시에 움직이는 전형적인 입체, 합동 상륙 작전이 지금 빈틈없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3월 12일 이후에만 C-17 전략 수송기가 무려 35차례나 추가로 포착됐어요. 이 수송기 한 대에는 무장 병력 102명 또는 약 77톤 규모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데 단순 계산만 해도 이미 수천 명의 병력과 수천 톤의 장비가 이동을 마친 겁니다. 이미 수송된 병력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추가 전력이 중동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전력이 이미 실전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자, 다음으로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체스판에 직접 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우디 외무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란의 도발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로 이어지는 핵심 수출로를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미군 전투기들이 마음껏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자국 공군 기지를 내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거죠. 하지만 이란에게는 아랍에미리트의 움직임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동 금융의 중심지인 두바이를 통해 이란 무역의 상당 부분이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 UAE가 본격적으로 참전에 나서서 금융 제재를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이란 정부와 페이퍼 컴퍼니들이 차명으로 숨겨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하루아침에 싹 동결될 수 있어요. 즉 군사 압박을 넘어 금융까지 동시에 조여오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폭탄을 맞는 것보다 국가의 자금줄이 막히는 게 사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겨우 버티면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던 이란에게 두바이 같은 금융 허브에서 자산이 동결되는 건 단순한 군사 타격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미군에게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자금줄까지 끊긴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아주 은밀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 불과 15분 전 국제 원유 옵션 시장에서 무려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이례적인 하락 베팅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11% 급락했습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세력은 단 하루 만에 수백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간 셈이죠. 마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백악관 내부의 고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의혹이 지금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주말을 앞두고는 전쟁이 날 듯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가 월요일 시장 개장 직전에는 유화적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싹 누그러뜨리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이는 시장을 흔들면서 대규모 병력 배치를 위한 시간을 벌고 동시에 특정 세력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이라는 이대로 물러설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라는 보복 차원에서 이라크와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이라는 핵심 카드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은밀하게 정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위태로운 일시적 평화는 사실 미군 병력이 완전히 집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작전 중단 시한이 끝나는 날이 사실상 디데이입니다. 5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미국의 최정예 병력과 중장비가 현장에 모두 배치되는 그 순간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어요. 상황은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빅스와 공포 탐욕 지수예요. 빅스는 흔히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주가가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 예상하는 수준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빅스가 80을 넘었고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는 82.6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시장은 패닉 상태였지만 빅스가 최고조에 달한 후 오히려 큰 반등의 기회가 됐죠. 공포 탐욕 지수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지금 탐욕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 두 지수가 극도로 낮아지는 바닥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고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 거시 환경이 거칠게 요동치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확한 정보와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 수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